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일정을 완전히 어제까지 대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주 이 글로벌 뉴스가 됐어요. 우리 동맹이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맹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글로벌 네티즌들한테까지 격찬을 받은 것은, 그리고 감동을 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 정상회담 중에 가장 중요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뭐냐면, 이 워싱턴 선언으로 일컬어지는 이 한미 간의 핵 공유, 이 합의 문서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공유는 아니야, 이렇게 딱 차단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는 그거 사실상 공유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혀서 다소간의 논란이 불가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공유라는 개념을 한쪽에서는 쓰고 싶어 하고 또 한쪽에서는 쓰고 싶지 않은지, 제가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정밀하게 좀 이번 시간에는 분석해 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한눈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 우리 언론 매체에 공개된 이 사진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쭉 보시면은 그냥 이 한 칼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번 정상회담 대단했다,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정상회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클린이 부른 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지금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왜냐면 맥클린이 전 세계적인 이 가수로다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맥클린이 SNS에 또 관련 사진, 또 본인의 내년에 와서 꼭 서울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네티즌들이 거기에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이 선언하고요, 이 맥클린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그에 앞서서 단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몇 가지 국내 통합하자, 이렇게 입장을 한편으로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투쟁, 비판, 여기에도 이 목소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독단, 독선, 독주, 이 국정운영 폐기하라, 이렇게 강경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 언론에서도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결국은 이 방탄조끼를 벗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벗겨야 할 것이다. 왜냐면요, 지난번에도 거의 방탄조끼가 다 벗겨졌어요. 한 표 차이로 방탄조끼가 입혀졌는데, 자, 이제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이 방탄은요, 거의 걷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려면 통합돼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 통합의 메시지는요, 일단 외형적으로 통합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누구라도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님도 내부에서 당연히 통합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통합의 이면, 진짜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가 1차에서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방탄을 더 이상 채워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이재명의 사퇴가 전제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비명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비명계들의 숫자가 그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이 절반을 넘는 과반의 찬성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이 통합하고요, 이재명이나 친명계 개딸들에게 얘기하는 통합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 박광원 브랜드의 통합에는요,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가 전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방탄조끼가 벗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따라서 본래 이달 말쪽으로 예상이 됐던 이재명에 대한 이 백현동 사태에 대한 추가 소환,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달 초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이제는, 지난번에도요, 이 9표 플러스 12표 해가지고 기권하고 반대 21표, 이게 회색지대표 아니겠습니까? 21표 중에 한 표만 넘어왔어도 그때 대장동 가지고 이미 구속이 됐어야 돼요. 따라서 이번에는요, 이번 이제 백현동 사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적으로 깨진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 당선은 많은 정치적인 파장을 야기해 올 것이 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넷플릭스에서 3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맨 먼저 치고 나온 사람이 지금 이 양희원 형이 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치고 나왔어요. 그 양희원 형은 뭐라고까지 치고 나왔느냐? 한마디로 웃긴다. 지금이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마치 넷플릭스에 3조 3천억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려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정청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26일이죠. 최고위 회의에서 가만히 있어도 넷플릭스는 자기네 이익 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것인데 이거를 무슨 뭐 투자 유치했다고 떠벌리냐? 요렇게 폄하하면서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요. 넷플릭스 코리아의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넷플릭스는 이미 2022년도에 즉 작년이죠.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거를 앞으로 4년간을 더 곱하면 왜 앞으로 이제 이번에 투자 유치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4년에 걸쳐서 3조 3천억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투자서부터 4 곱하기 4를 하면 3조 2천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대한투자 유치 성과의 자랑일 수 있냐. 이렇게 비꼬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열이 받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즉각적으로 오늘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이 해당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작품당 단가를 동일하게 예상해서 연간 공개 작품 수를 단순히 연간 작품 공개 수하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서 곱하면 나오는 산술에 불과한다. 그리고 그런데 제작비라고 하는 것은 제작된 연도와 공개되는 연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발표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글로리, 그 다음에 피지컬 100, 그 다음에 길복순과 같은 시리즈, 예능, 영화를 아우르는 엔터테인의 즐거움을 갖다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2억 3,200만 구독가구에게 선사하겠다. 그리고요,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단기 투자가 더 많은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이번 4년간에 걸쳐서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이거는 이미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한 넷플릭스의 지난해 이 컨텐츠 투자 추정치 약 8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제작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작품은 시리즈, 영화뿐 아니라 예능, 다큐와 같은 다양한 장르와 이 포맷을 아우르고 있고 영화와 다큐, 예능마다 각 작품의 제작비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이게 곱하기 4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도별로 다르고 작품단 제작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일괄적으로 곱하기 4, 3조 2천억이라고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 문서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 한미 간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미 NSC는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핵 공유는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워싱턴에서 선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이게 왜 핵무기 통제하고 연계되느냐? 핵무기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산이냐 비확산이냐. 이게 이제 핵심 컨트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핵화냐 아니냐의 기본적인 첫 단어는 컨트롤, 통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 통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요.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어야만 통제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뉴클리어 컨트롤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이 컨트롤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이 뉴클리어, 이 핵 공유, 쉐어링 이 말을 쓸 수 있는데 아니 한국 무기가 없는데 한국 땅에 미국 무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유라고 볼 수 있느냐?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워싱턴 선언에 말이죠. 핵 공유라고 이 쉐어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국도 핵 공유라고 공식적으로 이 공식화된 용어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 말이죠. 우리 이제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이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기 때문에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낀다. 공유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참 이 말이 어려운데 자 그렇게 우리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다 이거는 사실상의 나토 핵 공유나 똑같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도 그래서 이 한국 핵 공유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식 핵 공유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의 이 한국 저도 그냥 뭐 한국식 핵 공유라고 얘기하겠죠. 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거는요 나토식 핵 공유를 훨씬 더 초월하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뉴클리어 이 컨설터티브 그룹 이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것은요 유사시에 미국과 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다. 이런 내용이 이 뉴클리어 핵 협의 그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도 더 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토는 이제 미국 대 이 나토 회원국이라고 하는 다자 협의체인데 반해서 우리의 이 핵 협의 그룹은요 1대1 그룹입니다. 1대1 그룹. 그만큼 이제 협의 강도가 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워싱턴 선언은요 양자 정상회담 때 관행적으로 나오는 공동성명 같은 것이 아니고 특별 선언 형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특별 선언. 그래서 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렇게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훨씬 더 세다. 이게 이제 정부 당국에서 내놓는 공식 해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도 이거 갖고 좀 이 전에보다 훨씬 낮았지만은 그래도 좀 약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지금 오스틴 국방장관이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군지휘통제센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갔고 또 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간 게 국방고등연구 계획국 나르파 여기를 갔어요. 여기 관련과 이 방문과 관련해서 오스틴 장관이 뭐라고 했냐? 확장 억제에는 완전한 범위의 미국 능력, 즉 재래식 무기와 핵 무기,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 전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오늘 윤 대통령도 이 국방 군지통제센터를 방문해서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차원의 핵 감도 활동을 포함한 전략적 감시 태세, 그리고 위기 상황 대비 신속 대응 체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전략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를 보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번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재래식 이 확장 억제의 3대 핵심 요소가요. 재래식 정밀 타격, 그 다음에 핵 보복 공격을 위한 핵 무상과 MD 이런 거를 국방장관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유라고 하는 개념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는 이 핵 잠수함,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를 탑재한 핵 잠수함을 정례적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다른 전략 자산도 정례적으로 배치해서 상시 배치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미국 핵이지만 소유권은 미국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반도 인근에 또 이 잠수함을 통해서 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핵 동맹, 이 핵 공유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쉐어링, 즉 공유라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편의상으로 공유라고 해도 저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완전한 범위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까지 제공하는 게 확장 억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핵무기,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그래서 재래식 무기에는요, 항모와 핵 잠수함, 핵 잠수함에는요,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고, 비원비 전략 폭격기, 사이버 무기,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고요. 핵무기로서는요, 핵 잠수함, 핵 탑재, B-52, 그 다음에 B-2 전략 폭격기, ICBM이 이제 핵무기, 미사일 방어에는요, 사드가 있고, 팩3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위성과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GBI라고 하죠. 예, GB 시스템,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전문가들마다 평가가 다 다른데,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그 전문가 중에, 핵 문제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김태우 이 박사인데요. 전에 통일연구원 원장도 하고, 지금 이제 이 대학교 교수도 쭉 하신 분인데, 이분이 내놓는 거를 보면 절반의 컵에 절반의 분만 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직도 좀 과제로 해결될 것이 한반도의 핵 균형. 그러니까 김태호 박사는요,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해요. 뭐냐?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가 제일 확고한 방안인데,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전략 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핵 잠수함이 핵을 싣고도 다니니까, 이것이 이제 전술핵 재배치 효과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아니면은 핵 무장은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았다. 그래서 이 병마개를 핵 무장을 완전히 억제하는 병마개를 씌웠다. 이렇게 지금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핵 균형 1단계가 있고 2단계 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는 1단계 핵 균형에는 못 미친다. 왜? 전술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2단계 핵 균형을 하려면은 우리가 핵을 직접 만들 때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된 전문적인 평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미 이 핵 협의 그룹, 그래서 이 확장 억제 계획을 한국에 공유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차관복급 양자 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사회를 개최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요. 차관복급까지는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할 과제를 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리화한다. 이거는요. 전략 핵 잠수함, 이런 걸 비롯한 항공모함, 그 다음에 ICBM,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런 거를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NPT 의무 이행 약속을 재확인한다. 바로 NPT 조약상 의무를 이행한다. 이게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핵 무장. 이거 못하도록 캡을 씌운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좀 우려와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요건 이제 이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요,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번 정상회담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기립박수를 치면서 들을 때 4분간이나 기립박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립박수 4분간 받으면서 입장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주 크게 환영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제 손들어서 이제 의회 연단에 서서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역사적인 미의회 연설 44분이나 연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명연설의 기립박수가 지금 쏟아져요. 60번의 박수 가운데서 이제 기립박수에 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자, 60번의 박수 속에서요, 기립박수를 26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이 기립박수, 그리고 또 이 박수를 받는 대통령. 44분 연설하는데 60번? 1분도, 거의 1분도 안 돼서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계 영팀, 이 하원의 우리 함께 의원들이 4명이나 있어요. 이 영김,
영김도 감사하다는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도 오늘 그러니까 이제 하원에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대머리에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자분, 꼭 제가 뭐 대머리라도 안 해도 되네요. 남자밖에 없으니까. 요 분이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사인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셀카를 요청해가지고 10분간이나요. 연설을 끝나고 바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의회에 머무를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았고, 고메즈 하원 의원, 메카시 하원 의장, 트윗에 의견을 올리는 의원들도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리에 연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하고 국빈 오찬 행사를 했고요. 이렇게 건배를 했고,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딱 한마디 때문에 그날 오찬이 폭수가 터졌다고 하는데 뭐냐? 지금 윤 대통령하고 저하고는요 같은 검사 출신입니다. 요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이 폭탄 웃음이 터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 사진에는 안 올라왔는데 또 한 번 웃음이 있었는데요. 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한마디 때문에 또 폭수가 터졌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국빈 만회할 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노래를 더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또 폭탄이 터졌다고 해요. 폭소가. 그리고 우리 한국 대통령에서는 처음으로 이 미 국방부에 있는 군 지휘 통제센터를 방문해서 국제 안보 정세를 브리핑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타곤 의장대 사열도 국방부에서 받았어요. 자, 이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정말 아주 대환대를 받은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 아주 국빈 만찬을 절정으로 뭐라는 게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렀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능이 많은 남자다 이렇게 딱 한 줄을 올렸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이 정말 어느 정도로 깊이 있는 신뢰를 쌓았는지 이 사진 하나가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와 관련해서 이제 맥클린 이 노래를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이 기타를 하나 증정했어요. 이 기타는 여기에 이제 본인의 사인을 담았는데요. 이게 1929년도 미국에 이제 공항에 와가지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다 지쳐 있을 때 만들어서 미 국민들을 달래준, 위로해준 기타가 바로 이 깁슨 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에 본인의 사인을까지 해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맥클린은요, 지금 제가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맥클린이요, 이 바이든이 공유한 이 사진, 이 사진도 이 본인도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주를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꼭 오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지금 여러 개의 SNS 글을 맥클린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와서는 좀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클린이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맥클린이 직접 CNN하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저도 아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까지 하면서 내년에 서울에 와서 노래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올렸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이 사진과 영상과 기사, 게시물을 4개를 갖다가 연달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당신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농담하는 장면까지도 다 올렸고요.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진 윤 대통령이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SNS도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국의 네티즌들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세대뿐만 아니라 국가도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졌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좋은 노래다. 좋은 노래지만 부르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노래를 잘한다. 이러한 국제 네티즌들의 댓글이 맥클린 SNS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맥클린은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윤 대통령의 노래 영상, 그리고 사진도 공유하고 또 CNN, BBC, 그 다음에 가디언 등이 공개한 영상 5개하고 사진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맥클린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렇게 심정을 밝히고 있대요. 내년에 한국에 가서 윤 대통령과 노래를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또 다른 뉴스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호주에 있어서 못 갔다. 굉장히 갔더라면 더 좋았을 때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노래가 아직 살아있는 사실에 두근거리고, 음악계에게 노래는 연금술과도 같다. 매우 운이 좋을 경우, 노래는 마술처럼 영원히 생명력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이 감사, 그리고 본인의 소회를 올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워싱턴 일정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보스턴 일정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